네, 청취자님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하고 카타르 사이에 발표된 상당히 큰 규모의 경제 그리고 국방 협력 계약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계약들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고 또 어떤 내용인지 그 배경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일단 백악관 발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총 2,435억 달러? 네, 이게 넘는 계약을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또 앞으로 뭐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까지 염두에 둔 그런 발판이라고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중동 순방 때 나온 얘긴데 사우디에서 한 6천억 달러 투자 유치했다. 이 발표 직후였죠. 네, 그 액수 자체도 뭐 엄청나지만요. 사실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걸프 지역 국가들하고 관계를 좀 더 깊게 가져가려고 하고 또 이쪽 국가들도 미국하고 관계를 강화하려고 뭐랄까 이런 직접 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큰 흐름으로 봐야겠죠. 백악관에서는 이 계약들이 미국의 혁신, 번영, 또 제조업과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서 새로운 황금기를 열 거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겉으로는 미국 경제를 살린다지만 그 속내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구체적인 계약들을 좀 보면 그 규모가 더 와닿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타르 항공 있잖아요. 네, 카타르 항공. 여기가 보잉 787 드림라이너하고 777X 항공기 이걸 최대 210대까지 구매하겠다. 이러면서 960억 달러 규모 계획을 내놨어요. 960억 달러요? 와. 네, 이게 보잉 역사상 가장 큰 광폭동체기 주문이고 또 787 기종으로는 최대 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건 그냥 기행기 몇 대 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그 핵심 항공산업하고 장기적으로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카타르가 미국의 중요 산업 기반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서로 좀 의존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인 셈이죠. 국방 쪽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첨단 기술 쪽이 눈에 띄는데요. 그 미국의 방산업체 레이시언 있잖아요. 네, 레이션. 여기서 카타르에 한 10억 달러 규모로 그 첨단 드론 방어 시스템을 주기로 했어요. 이게 그 저고도, 그러니까 낮은 고도에서 천천히 나는 작은 드론들 있잖아요. 그걸 탐지해서 무력화하는 시스템인데 카타르가 이 시스템의 첫 국제 고객이라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아, 첫 국제 고객이요? 네. 그리고 또 제너럴 아토믹스라고 거기도 한 20억 달러 규모로 MQ-9B 드론 판매 계약을 했고요. 이 드론은 뭐 정찰도 하고 공격도 하는 고성능 무인기죠. 거기다가 추가로 280억 달러 이상 이 정도 잠재적 투자를 포함하는 안보 파트너십 강화 의향서 여기에도 서명을 했어요. 그 레이시언 시스템의 첫 국제 고객이라는 건 뭔가 미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에서 좀 특별한 위치, 신뢰,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걸까요? 그냥 상징적인 건 아니겠죠.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다는 건 그만큼 양국 간의 신뢰가 깊고 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한 무기거래 이상으로 카타르의 방어 역량을 미국이 직접적으로 끌어올려주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자 또 장기적인 안보 협력 강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항공이나 국방뿐만이 아니라 뭐 에너지 인프라, 심지어 미러 기술까지 협력 범위가 정말 넓네요. 맥더머드 인터내셔널하고 카타르 에너지 여기가 85억 달러 파트너십, 파슨스 코퍼레이션은 최대 97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 30개 가능성, 또 퀀티눔하고 알 라반 캐피털은 양자 기술, 인력 개발에 10억 달러 투자. 정말 전방위적인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계약들이 왜 하필 카타르냐 이걸 좀 봐야 하는데요. 카타르가 나라는 작지만 전략적으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동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가 바로 카타르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미 중부 사령부의 핵심 물류기지고요. 작년에 합의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군이 계속 주둔하기로 했죠. 그리고 2022년에는 미국이 카타르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했어요. 이게 또 군사기술이나 자금 지원 같은 데서 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최근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협상 중재 역할로도 카타르의 중요성이 부각됐고요. 이런 여러 배경 속에서 이번 대규모 계약들이 터져 나온 거죠. 아, 그리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 가죽 기업이 최근에 카타르 해안에 골프 코스 같은 거 개발하는 계약 맺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번 발표는 뭐 항공기부터 최첨단 국방 시스템, 에너지 인프라, 또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까지 정말 넓고 깊게 협력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겉으로는 미국 제조업 살리고 기술 리더십 보여준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카타르하고 전략적인 관계를 더 단단하게 묶으려는 여러 층위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국방하고 경제가 깊이 얽히는 통합이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점입니다. 네, 오늘 분석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카타르가 항공, 첨단 국방, 에너지, 미래 기술,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총 2,435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계약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이었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로 나왔는데 미국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카타르와의 전략적 동맹 강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발표된 계약이긴 하지만 동시에 뭐 280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안보 투자라든지 아니면 1조 2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경제협력 목표처럼 아직은 잠재적인 약속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런 발표들이 실체적인 장기적인 경제 및 안보 통합으로 완전히 이어지려면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국내외적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깊고 다각적인 파트너십에는 우리가 혹시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위험 요소나 뭐 의도치 않은 결과 같은 건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